자, 2교시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사표현의 이제 방해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당 공포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표현의 방해 요인은 크게 이제 우리가 한 5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당 공포증, 말, 음성, 몸짓, 유머 등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연당 공포증을 먼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당 공포증은 우리가 연단에 섰을 때, 이제 앞에 대중들 앞에 섰을 때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학교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발표도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좀 뭔가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입술이 마르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 입이 잘 안 떨어지고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오르고 뭐 이런 현상들을 이제 경험을 누구나 다 하게 되죠. 이런 연당 공포증의 원인은 아직 뭐 정확히 규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심리적인 게 사실 제일 크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기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어린 시절부터 어떤 그 학습된 행동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그런 심리적인 현상들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방해해주는 요인이 분명히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사실 처음이 되기 힘든 거고요. 처음 해보고 두 번째 해보면 처음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수월하고요. 두 번째보다 또 세 번째 해보면 좀 더 수월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내가 자주 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여유로워지고 정말 내가 뭔가 발표하거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뭔가 연단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막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또 내가 뭔가 그 안에서 준비된 것 말고도 내가 좀 다른 것들을 여유 있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사실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이제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 뭐 아나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배우들, 영화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 모든 무대에서는 오페라 가수들까지도 다 처음에는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그들이 프로의 모습으로 돼가는 거죠. 그런 과정 안에서는 끊임없는 연습, 노력,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연당 공포증이 제거가 되고 자신 있게 그런 무대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이런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되게 어렵고 힘들고 얘기하기 쉽지 않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자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말이죠. 의사 표현.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거는 사실 한 번 뵙고 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는 막 진짜 되게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거나 너무 뭔가 생각 없이 얘기하거나 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한다면 이 말이
어떤 내 의사 표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 친구들과의 어떤 일상적인 가벼운 대화가 아니고 뭔가 내가 미팅이든 회의든 뭔가 그런 어떤 업무와 연결되던 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잘 고민하고 또 명확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음성이죠, 음성.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톤, 그 다음에 목소리의 어떤 색깔,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목소리 컬러, 이런 것들이 다 음낮의 고저, 그 다음에 명료도, 또 그 다음에 말에 대한 완급,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본인이 만약에 이제 뭔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의사 표현에 굉장히 저해가 되겠죠. 특히 목소리가 지나치게 작다든지, 가늘다든지, 그 다음에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말이 너무 빠르다든지, 또는 말이 너무 느리다든지, 내가 톤이 너무 높다든지, 그 다음에 항상 발음이 조금 말려서 뭉개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나운서가 되는 사람들, 아니 배우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지방에 태어나서 사투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직업적으로 배우가 되고 싶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그래서 발음을 완벽하게 고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에 따라서 내가 그런 어떤 결과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어떤 말을 하는 것들까지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좀 더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음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문제점들을 좀 찾아보고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고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몸짓이죠. 성공한 사람들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 설명드렸었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쓰는 사람들이다. 잘 결합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비언어적인 요소, 언어적인 요소, 내가 말의 내용들,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표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 이미지, 내가 보여지는 태도 이미지들을 통해서도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좀 더 정확한 의사 표현, 그 다음에 그 의사 표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제거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런 긍정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의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제한된 의사 표현에서 뭔가 제한된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지나치게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떠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정한 모습들을 하는 것들도 다 의사 표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말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내가 갖고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에서의 제한점들이 뭔지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 이제 유머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머가 없는 의사표현은 새가 없는 정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기도 하고, 뭔가 이
일정한 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죠? 예,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뭔가 졸음을 유발시키는 선생님. 예, 너무 재미없고 톤도 일정하고 정말 이게 자장가처럼 들리는 선생님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 바로 유머가 없는 의사 표현이 바로 아마 그런 거일 수 있을 겁니다.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머는 흥미있는 이야기, 또 과장된 표현, 뭐 권위에 대한 도전, 또 뭐 여러 가지 엄숙한 분위기를 좀 가볍게 만드는 것, 뭐 풍자, 또뭐 어떤 반대되는 표현들, 모방, 또 예기치 못한 얘기의 어떤 방향 전환, 뭐 또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을 또 뭔가 바꾸는 것들,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조금 이 유머는 적절하게 잘 쓰인다면 어떤 그 대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머러스한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사람들과 좀 더 즐겁고 좀 더 긍정적인 대화를 사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유머를 지나치게 잘못 쓰면 또 대화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음, 유머를 이제 뭔가 좀 익힐 수 있다면 이제 훨씬 더 긍정적이고 즐겁고 좋은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저도 뭐 유머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도 이런 내가 좀 더 좋은 의사표현,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잘 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유머는 좀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문적으로 직업적인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강의하는 중에 유머를 일부러 장치를 심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대중들을 좀 더 잘 그 강의에 몰입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즐겁고 또그 유쾌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머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본다면 아마 좋은 그런 대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의사 표현을 잘 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의사 표현을 잘 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바른 화법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대화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정확한 어떤 의사 표현들을 통해서 올바른 단어 선택들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풍부한 어휘죠. 예,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독서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 예, 독서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요즘은 너무 독서를 안 하죠. 대부분 독서하는 친구들 보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독서를 하죠. 유튜브로 영화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이런 올바른 대화법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좋은 청중이 되어라.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얘기를 잘 경청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청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남의 말을 이제 친구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얘기가 끝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말을 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나쁜 청중인 거죠. 자기 주장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려고 그러는 경우도.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얘기할 때는 끝까지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잘 듣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원활한 의사 표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칭찬.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죠?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나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잘한 것들,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것들,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렇지만 단 이제 거짓으로 찬사를 보내거나 과하게 또 그런 어떤 칭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공감 뭐죠? 나 요즘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너 정말 힘들구나.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상대방이 어떨까요? 굉장히 뭔가 위로받고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즐거움, 또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또 이런 사람들과 이런 공감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친근감, 또 편안함,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얘기를 하는 친구들,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긍정의 얘기들을 해주는 것들. 괜찮아. 너도 잘 요번엔 이렇지만 너는 꼭 잘할 수 있어. 다음번엔 꼭 잘 해낼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것들이 아마 친구들한테 또 상대방한테 굉장히 큰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위로받고 또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또 내 얘기를 잘 귀 기울여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공감, 긍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자, 겸손은 최고의 미덕임을 잊지 말아라. 무슨 얘기일까요? 겸손은. 자, 상대방한테 지나치게 자랑하고 싶은 것, 그다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내가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걸 뭔가 부각시켜주거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나 자신이 나를 굉장히 뭔가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들, 지나친 자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계를 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 요인이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단점과 실패담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나의 그런 솔직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상대방들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마음의 문을 빨리 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개그맨 중에 유재석 씨가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본인을 낮추고 이런 유머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개그맨으로 성장한 게 바로 유재석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이고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죠. 특히 이제 겸손, 본인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개그를 통해서 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유재석 씨인 것 같아요. 자, 과감하게 공개하라.
자, 비밀의 공유는 강력한 유대감을 불러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개하는 것. 이것도 때로는 긍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뒷말을 숨기지 말아라. 뒷말을 숨기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중의적 표현, 애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항상. 그 다음에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 석연치 않은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 이런 표현 쓰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비꼬거나 빈정대는 듯한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은 의사표현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좋은 표현, 칭찬 이런 것들은 의사표현의 격을 높이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단정하듯이 넌 이래, 이렇게, 너 이렇잖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의사표현, 칭찬, 그 다음에 상대방을 높이는 것, 겸손 이런 의사표현을 쓰는 게 중요하다. 자, 첫 마디 말을 준비해라.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첫 마디 말을 준비하라. 자, 의사표현도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누군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의미 있는 얘기를 하거나 뭔가 중요한 얘기 또 첫 만남 뭐 소개팅 미팅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또 그런 거 할 때 상대방과 내가 첫 만남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그 소재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런 얘기들을 시작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사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사 표현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첫마디, 어떤 얘기를 좀 오늘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 소재들을 좀 찾아서 그걸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이 일적인 만남의 경우 또 이런 뭔가 인연을 통해서 만나는 소개팅, 뭐 미팅, 뭐 이런 이성 친구들을 만날 때도 굉장히 이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 주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사람과 내가 어떤 첫 마디를 좀 풀어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라. 사실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견이 있거나 또 논쟁이 붙었을 때 뭐 사실 그 뭐 이런 어떤 지나치게 논리적인 개연성만 따지는 것은 또 그렇지만 또 바람직하지 않죠. 지나치게 논리적인 사람들. 이건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잘 조화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그걸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 확 풀어가지고 복잡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좋은 대화가 좋은 의사 표현이 아니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사람이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내가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이성적인 것들은 감성적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들은 또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뭔가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들을 조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 이성적인 것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해결되는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논쟁, 어떤 이성적인 것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또 감정에 의해서, 감성에 의해서 호소하는 것들로 우리가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좀 경험이 적고 지금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간다면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것들. 더 성숙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대화의 룰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혼자서 의사표현을 독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화의 룰을 깨는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땐 또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상대방이 뭔가 또 다른 이제 나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대화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내가 바꿔버려. 화제를 바꿔버려. 그 얘기를 끊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버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 또 그 뭔가 내가 모임 안에서 대화의 룰을 깨는 아주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말하는 것들 좋은 의사 표현들은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런 룰들을 잘 지키고 서로 뭔가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무 지나치게 혼자 독점해서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룰을 지키는 것, 의사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자, 문장을 완전하게 말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자, 좀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약돼서 얘기하거나, 너무 짧게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좀 이런 것들이 무례하거나 상대방에게 건방진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짧게 얘기하는 것들에 내 의사표현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줄이고 너무 짧게 표현하는 것들도 상대방에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로 이루어진 완전한 말을 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소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나의 대화 패턴 중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떠한 그런 의사표현 안에서 이런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의사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긍정적 의사표현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들었는데, 자, 오늘 나 가지 하기 너무 싫어. 맨날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의사표현 패턴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자, 나 오늘 이 과제만 끝낸다면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하기 싫어. 이게 부정적인 표현인 거죠. 이런 표현들보다는 긍정적인 의사 표현을 바꿔서 내가 한번 표현을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두 가지를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소과제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과제로 작성을 하시고 자, 이걸 역시 과제방에 여러분들 이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수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수업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미리 공지해드렸듯이 지금 이제 우리가 원래 7주차하고 8주차 이제 중간고사죠. 그때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좀 심상치 않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방역 수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이런 수칙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배정받은 강의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꽉 차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학교에다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업이 이제 학교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만약에 제가 이제 답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주에 듣게 되게 될 텐데 그러면 제가 7주차하고 8주차 수업 공지를 이제 반장들한테 일단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클래스에다가 공지하는 곳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시험 방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8주차까지 저희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원활하지 않다면 시험 방법도 지금 제가 바꿀 예정이어서 일단 7주차하고 8주차 수업 방식이 기존에 공지드렸던 것과 달리 이제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수업하거나 또 온라인으로 뭔가 이제 시험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변경돼서 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